제목 황혼의 집. 1장. 비 내리는 날 70세 순자는 남편의 관 앞에 앉아있다. 50년을 함께 산 인생의 동반자가 영원히 떠났다. 눈물조차 마른 채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창문에 비친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이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린다. 어머니, 기운 내세요.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인다. 둘째, 딸 미영도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아준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텅 빈 것만 같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빈집이 더욱 크게만 느껴진다. 남편의 옷장, 그가 앉던 의자, 함께 먹던 식탁,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만든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본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식들의 모습이 달라진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엄마,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까 재산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영도 거든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서 시골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서울 아파트로 오시든지 아니면 시골집을 처분하시든지. 순자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하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다. 급할 게 뭐가 있냐? 천천히 생각해보자. 순자가 말하자 막내 아들 준호도 끼어든다. 엄마,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시골집이라도 지금 팔면 꽤 될 텐데요. 준호의 말에 민수와 미영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엄마 혼자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순자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진다. 이 집은 5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늙어간 추억이 담긴 곳이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다. 엄마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어. 순자가 조용히 말한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계산에 빠져 있다. 민수는 큰아들이니까 시골집을, 미영은 서울 아파트를, 준호는 현금을 생각하고 있다. 순자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한숨을 쉰다. 아직 아버지의 자리가 채 식지도 않았는데. 2장.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큰 집은 순자 혼자에게는 너무 크고 텅 비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아침밥도 혼자 먹어야 한다. 50년 동안 두 사람분 밥을 해오던 습관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 늘 음식을 많이 해놓고는 버리게 된다. 여보, 오늘도 비가 오네.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한다.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야 하루가 버틸만하다. 무릎이 아픈 날이면 더욱 외롭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병원을 가거나 서로 마사지를 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늘 똑같은 대화다. 정작 순자가 외롭다고,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 가보세요 또는 좀 쉬세요 라는 말뿐이다.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는다. 손주들은 더욱 멀어졌다.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가끔 놀러 왔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뜸하다. 중학생인 큰손자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할머니 숙제해야 해서 바빠요. 나는 답만 돌아온다. 순자는 손주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더욱 무섭다. 큰 집에 혼자 있으려니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도둑이 들까봐,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를까봐 불안하다. 잠들기 전까지 TV를 틀어놓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느 날 순자는 거울 앞에 선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부쩍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놀란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네.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은 아직 살아있다.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순자의 다짐이 공허한 집 안에 울린다. 더 이상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 70세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른다. 내일은 시장에라도 나가볼까? 3장. 순자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왔다. 남편과 함께 자주 오던 곳인데 혼자 오니 모든 게 낯설다. 그래도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니 조금은 기분이 나아진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순자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순자가 돌아본다. 정호야, 50년 만에 만나는 동창생이다. 정우는 순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급생으로 젊은 시절 잠깐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이였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며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순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선다. 정우는 순자보다 먼저 아내를 떠나보냈다고 한다. 5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남편을 지난달에 떠나보냈어. 순자의 말에 정우는 깊은 위로의 표정을 짓는다. 힘들지? 정우의 한마디에 순자는 울컥한다. 자식들조차 물어보지 않았던 그 한마디였다. 응, 많이 힘들어. 순자는 솔직하게 답한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지금도 가끔은. 두 사람은 시장 끝 작은 찻집에 들어간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대화가 이어진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리고 홀로 된 삶의 어려움들. 정우는 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다음 주에도 시장 올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응, 올게. 순자의 대답에 정우는 미소를 짓는다. 그럼 같이 차라도 한잔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걸음이 가벼워진다. 오랜만에 기다려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진다. 순자가 남자와 찻집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자식들의 귀에까지 전해진다. 민수가 화가 나서 전화를 건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버지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세요? 그냥 동창생이야. 순자가 해명하지만 자식들은 믿지 않는다. 미영도 달려온다. 어머니 재산 뺏기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이 어머니 돈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반응에 순자는 실망한다. 자신의 외로움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재산만 걱정하는 것 같아서다. 4장. 순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럼증까지 생긴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지만 순자는 혼자 병원에 가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병원을 다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순자가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모인다. 하지만 병원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순자를 더욱 실망시킨다. 누가 간병할까?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형이 모셔야지. 큰아들이잖아. 미영이 대답한다. 왜 나야? 나도 직장 있어. 그럼 누나가 모시세요. 여자가 간병하는 게 낫잖아요. 미영이 발끈한다. 남자 형제가 둘이나 있는데 왜 내가 모셔야 해? 나도 집안일 있어. 자식들은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로 다툰다. 환자인 순자는 뒷전이다. 엄마 모시는 것도 돈이에요. 간병비, 의료비 다 만만치 않다고요. 민수의 말에 다른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재산 분할할 때 간병비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말한다. 준호도 거든다. 맞아요. 돈은 나눠 가졌는데 왜 간병은 안 해?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다툼 소리를 듣는다. 자신의 아픈 몸보다는 돈과 책임 분담에만 관심 있는 자식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 50년 동안 키우고 돌봐준 자식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 됐다. 순자가 일어나 앉으며 말한다. 너희들 그만 싸워.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은 순간 조용해진다.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순자는 손을 젓는다. 나 혼자 살건데 혼자 아파도 돼. 너희 신경 쓰지 마. 그때 마침 얼마 전에 만났던 정호가 병문안을 온다. 자식들보다 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에 순자는 고맙다. 많이 아팠구나. 정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차가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순자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린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다음 이야기.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은 순자.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건 가족들의 끝없는 재산 이야기였다. 시골집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당장 팔아야 한다는 자식들의 현실. 세대가 달라지며 깊어지는 갈등은 이제 손주들에게까지 번져간다. 추억과 돈 사이에서 과연 순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다음 이야기, 황혼의 집 2편.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자의 마지막 선택이 밝혀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침 6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